광주 서구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위 확정된 후보는 이연희 후보입니다. 서울의 중구 성동구 을 1위 박성준 후보이십니다. 요즘 매일 밤 민주당의 총선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여의도의 반응도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비명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거든요. 어제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화면에 소개해드리죠. 여러 곳이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입니다. 광주 서갑의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후보인데요. 일단 경선 결과는 조인철 후보의 승리가 끝났는데 송갑석 후보는 비명으로 꼽히죠. 그리고요, 득표율 20% 감산, 그러니까 현역 평가 하위 평가를 받아서 감산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비명이 현역이 탈락을 한 겁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여기는 도종환 의원이 현역이거든요.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비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구 부원장, 여기가 승리했는데요. 역시 탈락입니다. 비명계 탈락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반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박성준 현역 의원이 승리. 친명으로 꼽히고요. 당 대변인, 그러니까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좀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밤에도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이죠. 경기 안산 갑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삼선 의원이고요.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친문의 좌장이란 별칭을 과거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요, 과거 지방선거 때 경쟁자이면서 대단한 대결과 갈등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친명인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결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오늘 이 경기 안산갑 경선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팬덤 정치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박 실적이라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 후보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혐오 발언,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경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양문석 후보 수박, 적결 이런 걸 외쳤죠.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당에서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당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그동안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이 경기 안산갑 경선 오늘 결과,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양문석 전 통영인가요? 그 정치활동무대가 그곳에서 했던 전 상임위원 입장에서 보면 방송에서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죠. 언행 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당의 생각을 이어받았다. 당의 생각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감사하지만 상당히 당원들의 당심이 움직였을 것이다. 따라서 전해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친명계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고 보는 지역구이기보다는 자객공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두 가지 타입 중에 자객공천을 통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분에 대한 타겟팅을 한 지역구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클 지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공천관리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경고까지 받으신 분이잖아요. 양문석 위원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자로서 살려줬단 말이죠. 그것은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반기를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양문석 위원장을 뽑아달라라는 당심이 작용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러면은 이 이른바 이전 민주당의 당원들, 그러니까 친명 성향의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전해철 의원은 향후에 만약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과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안산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합니다. 예. 근데 안산의 공천 방식을 보면 지금 이 지역구도 이렇지만 나머지 지역구, 안산이 4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줄었는데 나머지 을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공천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현역 의원들도 어떤 해당 지역구를 정하고 공천을 준 것이 아니고 예. 을병을 같이 놓고 거기서 3인 경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1등 하시는 분이 이미 전략 공천을 받은 분하고 또 같이 대결을 시켜요. 그래서 공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공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이제 당 측에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인사를 공천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표준적이지 않은 공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분을 공천시키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은 탈락시키는 이런 식의 그 공천 방식 운용이 글쎄요, 이게 2대 정당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조승현 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오늘 밤은 몰라요. 근데 어저께까지 거를 따져보면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경선에 탈락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28명인데 그중에서 20명이 비명계로 간주되는 의원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는 전원 다 공천이 확정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명 행사란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 행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우리 당원 77.77%의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고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이렇게 당원들이 뽑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저도 공천을 탈락했지만은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간선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최근에 이제 공천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이후로 친노에서 친문으로 자연스럽게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가 비주류를 공천해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를 배제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주류가 비주류를 메이저리티가 마이너리티를 배제하는 과정이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천에서 자본도 있었지만 그 갈등이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주류가 주류를 배제하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명행사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밤에 발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요. 일단 많은 전망들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어요.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 경선 결과 중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들 경선 결과 지금 보면 전남, 해남, 완도, 진도와 그다음에 전북, 전주, 병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표적으로 올드보이로 꼽히죠. 여기는 윤재갑 의원 지금 경선 중이고요.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 그리고 김성주 의원 역시 경쟁 중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죄송합니다. 정동영 전 장관 당에서 올드보이 과연 경선 결과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지금 관심사로 꼽히는데요.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농사진 저를 누가 새순이라고 생각하지? 떡잎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예.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냐 이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누가 해요? 박지원만 하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을 누가 올드보이라고 해요? 영보이지, 네. 스마트보이, 예, 스트롱보이. 맞습니다. 예. 어젯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야회의를 통해서 저의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내 경선과 상관없는 일로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불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 사실이라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가 잘 안 차는 건 사실인데 네. 글쎄요, 그게 실제로 행위가 있었던 것이면 당연히 그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권유가 있었고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자,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대표적인 올드보이 두 분, 박지원 전 원장, 정동영 전 장관. 오늘 결과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원래 공천 개혁 보통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공천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분들은요 81세, 71세입니다. 이분들이 공천을 받으면 아마 공천 받으신 분 전체 평균 나이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들의 평균 연령을 확 높인다. 확 높이죠. 예. 어. 81세, 71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저는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박지원 전 원장을 보면요. 예. 박지원 원장은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DJ 비서실장인 대표적인 호남 인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요. 친명, 친문, 호남으로 이 세 그룹으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지금 친문과 호남이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공천 학살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간 호남을 누군가한테 맡겨야겠다, 지켜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런 계산 속에서 81세인 노장의 박지원을 아마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번 정동영 의원은요. 예. 정동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아주 이제 정치 무명 시절에 정치권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정동영 의원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선거 운동할 때요. 옛날에 2000년 다 중반쯤 됩니다. 예. 그때 캠프에 이재명 끌어왔고 이재명이 거기서 처음으로 정치적 맛을 봐요. 그럼 정동영 전 장관이 과거에 대선 도전을 할 당시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빚을 한 번은 갚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정동영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 국회의원 기회가 없다고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도가 됐지만 여론조사할 때 20대로 나이를 속여서 답을 하라라는 녹취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을 교사하거나 또는 사주하는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공천 어떤 선례를 보면은 정동영에게 공천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게 경선을 통한 확정이지만 일단 경선에 올라간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건 사실 여론조사 관련돼서 약간 뒷말들이 나왔는데 이제 당에서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해서 지금 경선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다려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있어요. 세부대의 세수를 따야 된다. 이런 취지의 강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새순과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떡잎은 가야 된다 그러고 헌가지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 정동영 전 장관이 경선 통과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조와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한 거죠. 특정해서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스템 공천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현역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두 지역 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두 분은 여기에 경쟁을 하는 건데 자격 심사에서 결격 자유가 없으면 통과가 돼요. 또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국회의원 선거는 예. 인지도예요. 인지도. 이 두 분의 인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소위 적합도 조사 같은 걸 했을 때 따라오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배제할 만한 시스템 공천상에서는 예. 별로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주당의 그 공천 기준에는 뭔가를 배제하거나 할 항목 자체가 없다 지금. 아 그렇죠. 만약에 뭐 기조 자체를 갖다가 예. 자 우리는 무조건 이번 선거는 젊은 사람들로 대거 바꿀 거야라고 얘기했다면 예. 그런 기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이 두 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 본인 스스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말씀하십니다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10명보다 더 잘 싸우는 자기 능력을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방송이나 이런 걸 예. 통해서. 그다음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제가 참 말하기가 참 거북한 게 예. 제가 옛날에 통일부 장관 하셨을 때 제가 정책부 장관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전 그 발언에 대해서 예. 소위 전주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층들이 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그 경선에 대한 평가로 그런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평가들을 나중에 보고 나서 그 부분으로 어떤 전주 지역의 예. 의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앞으로 예를 들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올드보이로 꼽히는 두 분, 네. 김종국 의원 두 분이 지금 경선을 치른 곳이 다 호남이에요. 지금. 네네. 전남, 전북 다. 네. 여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곳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건데 만약에 경선을 통과한다면 네네네. 그 자체가 민주당의 총선 전체 판도와 향후의 민주당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저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제 경선 과정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에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양궁 경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선발전이 더 중요한 측면이 국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만 하면 어떻게든 매날 예, 가능성이 그리고 또 높아진다. 그분들이 이제 현역인데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니고 현역과 경쟁하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역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뭐 올드보이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본인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보이기 위한 예. 정치적 행보,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상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 약간 달라졌을 텐데 어. 지금 정동영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거기가 본인 지역구예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원래 거기서 그래서 출마하셨어요. 김성주 의원과 주고받고 예. 이렇게 해서 리턴 매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원래 목포 아니었습니까? 목포였죠. 옮겨왔죠.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재판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았으면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 나온 뒤에 정치권의 평가도 밤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거 역시 좀 반응 역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